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큰 이슈,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크라켄 스테이킹 금지 소식부터 전달드리겠습니다. 어제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SEC 소식통을 통해서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트윗을 통해 공유했던 사실 아시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 트윗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가 크라켄 조사 관련 SEC의 중대 발표. 두 번째가 보시는 것처럼 리플과 SEC 소송의 합의 소식. 세 번째가 미국 내 암호화폐 스테이킹 전면적 금지,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리플 홀더분들께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로 전개가 되길 진심 바라셨을 것이고, 사실 몇몇 자극적인 기사에서는 리플과의 합의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은 것 마냥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리플과 SEC 소송의 합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공유드리지 않고 스테이킹 금지 가능성이나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접근하는 방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 느껴졌고, 따라서 중대 발표 역시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한 내용보다 스테이킹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은 크라켄 소식과 함께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조치들, 그런 소식들을 함께 공유 드릴 건데요. 영상과 함께 구독자분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이, 암호화폐 시장도 결국에는 전체 시장 중 미국 시장의 비율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단적인 예로 증시와 아직까지 영향관계에 놓인 암호화폐 가격 차트만 보아도 미국 증시 시간 안에서 미국 증시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가격의 변동성이 큰 것만 봐도 미국 투자자들에 의한 가격 변동성이 좌지우지 될 수 있음을 아실 텐데요. 따라서 리플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의 정책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미국 정부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투자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핀테크 기업들이나 거래소들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내 투자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SEC가 크라켄 합의 내용과 관련해서 발표한 성명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는 크라켄을 얼마 전에 미등록 증권을 제공한 혐의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소 결과 크라켄은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나 관련 해당 프로그램을 전면 금지하고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8억 원 정도였는데요. 이런 3천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것이 발표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SEC가 표현한 방식인데요. SEC는 크라켄에게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혹은 관련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가 증권 제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단지 스테이킹 서비스를 문제를 삼은 것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유가 증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SEC가 스테이킹 서비스에 활용된 암호화폐들을 어떻게 유가 증권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보면, SEC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 계약의 형태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스테이킹에 사용되는 암호화폐 역시 유가 증권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증권을 제공했으면 등록도 해야 하고 투자자에게 적절한 공시도 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들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통해 많이 똑똑해졌다. 어떻게 보면 리플 법률 관계자들 그리고 리플 커뮤니티로부터 많이 배웠다. 이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 더 정확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얼마 전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드튼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리플 XRP는 디지털 코드의 리플의 기초 자산일 뿐 유가 증권이 아니다. 만약 이전의 리플의 XRP 판매가 투자 계약으로 해석이 되어 설사 유가 증권으로 판결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리플 XRP 자체는 유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2차 거래에서 금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콘텐츠를 통해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SEC는 제가 보기에 현재 크라켄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자체는 유가증권으로 직접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투자 계약으로 해석해서 금지 합의를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SEC가 과연 이대로 끝날 것인가?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EC의 이번 조치는 SEC가 암호화폐로의 관할권까지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이지 이대로 그들의 야망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암호화폐 자체를 증권으로 보기에는 현재 리플과의 소송도 끝나지 않았고 명확한 명분이 없는 상황일 거라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크라켄이 미국 내에서 거의 두 번째로 큰 거래소인데 이렇게 SEC와 쉽게 합의를 한 것은 분명 크라켄이 뭔지 모르지만 불리한 사항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100% 깨끗한 사람은 없을 텐데요. 일반인들도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건 누구나 잘못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내에서 이런 큰 업계는 얼마나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SEC가 그런 것들을 10분 활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업계들의 정보는 그럼 누가 제공했을까? 결국에는 FTX 파산으로 인한 조사 과정에서 FTX로부터 혹은 알라메다로부터 많은 정보를 쉽게 얻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FTX 파산은 SEC에게 암호화폐 관할권에 대한 명분도 주고 정보도 주고 투자자에게 손실도 주고 이렇게 사업의 경험이 없는 똑똑하기만 한 어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업계는 이렇게 후퇴하게 되었다는 것은 투자자로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헬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시킨 SEC 조치에 대해서 이는 공정하지도 효율적이도 않은 규제 방식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녀는 SEC는 이번 조치를 투자자의 승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나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SEC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 판매에 해당하므로 SEC에 등록됐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맞든 틀리든 간에 근본적인 의무는 당초 SEC 등록이 가능했냐는 것이다. 현재 암호화폐 관련 상품은 SEC에 등록되지 못하는 상태다. SEC는 사전에 스테이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SEC 내 동료의 핵심이 있는 소신인데요. SEC 게리 겐슬러 아켄이 이렇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크라켄이 합의한 이유, 그 배우는 또 다음 조사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국세청 IRS가 크라켄 및 그 회사에 대한 정보 소환장 집행 허가 요청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IRS는 2021년 처음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크라켄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소환장에서 요구한 기록, 서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SEC와 합의를 했어도 크라켄 진행 사항은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코인 매트릭스 공동 창업자 닉 카터가 현지 미디어 기고문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은행을 활용해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압박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사실상 암호화폐 산업을 타깃으로 한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는 2012년경 미국 법무부가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와 손을 잡고 사기 방지라는 명목으로 정치적으로 불리한 산업들의 압력을 행사하고 법무부가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도 특정 산업군을 금지할 수 있게 한 전략인데 이를 바이든 정부가 암호화폐에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FTX 파산 이후 미국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FTX가 바이든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본인들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 암호화폐 대의를 위한 게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폐해는 고스란히 암호화폐가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은 투명한 규제와 또 이 안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제도권 내에서의 암호화폐를 바란 것이지
미국 정부의 이런 식의 배척을 원한 건 아닐 텐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